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제 채널 시청과 함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5일 전북 대학로의 한 식당은 오늘따라 유난히 북적거렸습니다. 이날은 인근 대학의 수의학과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학기를 마치면서 종강 파티를 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교수님을 포함해서 총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임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요. 새벽 2시가 조금 못 되어서야 사람들은 귀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4학년이었던 29살 이윤희 씨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 모임이 있던 곳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귀가하던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동료 학생 김 씨가 집 근처까지 그녀와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윤희 씨가 수업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제 과음으로 인해서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던 걸까요? 근데 당시는 거의 학기 말이어서 타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종강을 했고 한 과목만 종강을 남겨둔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 씨가 속한 이 수의학과는 4학년이 되면 수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아주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학년이 수업을 빼먹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걱정하면서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윤희 씨가요.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날치기를 당해가지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비롯한 소지품을 다 도난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어젯밤 집에 데려다줬던 김 씨가 그녀의 원룸으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문 앞에 다가섰고요. 띵동 벨을 울려보는데 안에서는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김 씨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잠시 집을 비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인들은 그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었던 2006년 6월 8일 이윤희 씨는 이틀 연속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이 학교를 빠지는 건 평소 윤희 씨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서울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하던 중 자신은 동물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편입시험을 치른 후에 수의대로 편입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 어떤 학생보다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이전까지 수업을 거의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료 학생들은요, 다시 한번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원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까지 쾅쾅 두드렸지만 역시 어제와 같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허히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친구들은 혹시 그녀가 본가에 간 게 아닐까 싶어서 수소문 끝에 부모님 집에 연락을 해보는데요. 글쎄 그곳에 오지도 않았고 가족들 또한 윤희 씨와 연락이 안 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때 친구들은 이게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경찰과 구급대원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강제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이곳에는 그녀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 2마리만 시끄럽게 짖고 있었고 강아지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는 꽤 어수선하게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친구들과 경찰이 집안 곳곳을 뒤져보았지만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조사를 마친 후 이상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9살 다 큰 성인이 잠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모두 범죄와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실종 신고에 관한 조서를 쓸 수 있을 2명의 학생이 경찰서로 동행을 했고요.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이 씨에 대한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가족들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강아지가 어지러 놓은 방을 정리해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때 이윤희 씨의 행방에 관한 마지막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 경찰들은 수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는 수사와 동시에 같은 학과 동료를 비롯해서 주변인 전부를 소환해서 그녀의 관계 또 평소 행적을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많게는 6번에서 7번까지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계속해서 반복 진술을 하게 되다가 혹시나 틀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이윤희 씨의 마지막은 좀 허무하고도 한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동료 학생 김모 씨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씨는 새벽 2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컴퓨터를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검색 사이트에다가요 112 성추행 같은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있었고요. 지식인에다가 같은 과 남학생이 엉덩이를 만졌다, 아저씨가 성추행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었죠. 경찰은 혹시 만약을 위해서 15,000명을 동원해서 근처에 있는 가련산, 건지산, 황방산에서 이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이게 실제 수색 장면인데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초기 수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자 경찰은 이윤희 씨의 사진을 담은 전단지 3만여 장과 현수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걸 현수막을 시내 전역에 배포하고는 제보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종된 지 나흘째 되는 6월 9일 저녁이었어요. 아니,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윤희 씨 계정의 음원 사이트에 누군가 접속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이에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에 이게 오접속으로 드러났고 수사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버립니다. 뭔가 해결이 될 듯해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윤희 씨의 행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요, 이윤희 씨 사건은 단순한 실종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졸업과 수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4학년 학생, 정말 목표에 전념하던 학생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뭐였을까요? 게다가요, 이 수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의문점은 그녀의 실종이 혹시나 어떤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점은 먼저 컴퓨터 기록이었어요. 그녀가 112나 성추행 이런 단어를 검색해봤다라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성범죄를 당할 뻔했거나 위협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더욱더 의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킨 시각은 2시 59분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종료된 시각은 4시 21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면 즉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는 1시간 20분 남짓이었는데요. 이 씨가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한 시간은 단 3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냥 컴퓨터 켜뒀다가 4시 21분에 돌연 컴퓨터를 꺼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또한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강제로 종료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방 안에 늘 있던 식탁, 그러면서 공부할 때 사용하던 작은 찻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사라집니다. 이런 찻상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건 전날에 학교에 가기 전에 나 그거 깜빡했다 하면서 이 씨가 친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 같이 들어왔던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 그녀의 원룸에는 찻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피잔까지 올려져 있던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6월 8일 날 친구들이 그녀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찻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갔을까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사건 며칠 후 13일입니다.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피던 도중에 정교하게 다리만 사라진 채 도로변 그 폐가구 쓰레기 더미 그리고 밭 사이에 감춰져 있는 듯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게 정교하게 다리만 사라져 있어요. 왜 다리가 없어졌던 것일까? 혹시 버리다가 부러진 것일까? 아니었어요. 누군가 드라이버로 그 다리를 다 분리해서 빼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경찰이 왜 여기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드라이버로 뺐지? 그럼 드라이버는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 씨 집으로 돌아가서 공고함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공고함 안에 있어야 할 망치가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이후 이 해당 망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룸 창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였어요. 윤희 씨의 실종 사실을 접하고 달려온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한 건 윤희 씨의 언니였습니다. 그녀가 원룸 내부를 살피던 중에 베란다 창틀에서 이렇게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실 윤희 씨가 당시에는 담배를 끊었긴 했지만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담배를 가끔 피웠던 것을 언니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부모님이 오실 건데 여동생이 혼날까봐 이걸 따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피던 것인지는 이후에 밝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이제 실종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닌 의구점이 들 때 과연 그 담배는 누가 폈을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이윤희 씨의 집 건너편에 있는 원룸이 있어요. 바로 건너편의 건물의 원룸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입니다. 여기는 원룸촌이었어요. 그래서 윤희 씨 집은 창문의 반대편 집이 훤히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히 윤희 씨 집에서 반대편 건물에 비어있던 원룸에서 담배와 휴지가 발견됩니다.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원룸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의구심은 그녀의 방에 있던 빨래 건조대입니다. 여기에 널려 있었던 빨래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건 전날 이곳을 방문했던 친구 기억나시죠? 그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건조대에 분명 빨래가 다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고 회식을 했다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빨래가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족들이 윤희 씨 집에 왔을 때 이불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라? 세탁기 속에 이불이 세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뺐더니 그 안에 빨랫감이 수건 4장, 팬티 1장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 윤희 씨를 찾아서 집 안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짐을 정리해주던 중에 세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윤희 씨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녀를 실종하게 한 주범일 수 있다라는 의심과 함께 왜 굳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가 오기 전에 친구들이 여기다 빨래를 해가지고 다 세탁을 해놨냐라는 점을 들어서 혹시 증거인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달째 접어든 여대생 이윤희 실종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호소문을 통해서 범인은 이윤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도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듯 이 사건은 사실 초동 수사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울분을 더 자아낸 사건으로 남게 되어버리죠. 수많은 의문점과 함께요. 그런데 만약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또는 내부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워낙 그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고 또 그 시간대에 그녀를 본 사람은 전혀 없었고 게다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라는 이유조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건은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윤희 씨, 그녀는요. 졸업을 하고 수의사가 되면 동물병원을 차릴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29살의 이윤희 씨.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이 사건은 그 이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이윤희 씨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지금도요, 사실 간혹 올라오는 뉴스 기사에는 그녀의 행방은 미스테리라고만 남아있을 뿐이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 실종 사건, 정말 단순히 실종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범죄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찰이 간과하지 않고 꼼꼼한 초동 수사가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